같은 경우에도 나는 그 서면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니까 그 판례가 어떤 판례인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판례를 데이터베이스 이런 데다가 검색을 했는데 안 나와. 그래서 이 사이트에만 없는 건가? 여러 군데에서 검색을 해봐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건 없는 판례인 거야. 솔직히 말하면 판사님이 그게 AI 돌려가지고 나온 거라는 걸 아시고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그 경위까지 설명을 해라. 안녕하세요. 인생은 실전이야. 실전 앞에서 쫄지 말자. 형사사건의 모든 걸 시원하게 알려주는 실전 변호사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제가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유튜브 영상 쇼츠를 인스타에도 릴스 형식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그 인스타 영상 중에 조금 조회수가 나온 영상이 있는데 AI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떤 분이 그냥 저를 긁히라고 그랬는지 변호사 다 AI로 대체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댓글을 달고 가신 거예요.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변호사들이 다 대체될 정도로 AI가 고도화되고 많이 그렇게 활용이 된다면 막연히 긁기 위해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오늘 저희 주제도 AI 시대에서 정말로 변호사가 대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AI로 인해서 위기감이 조금 느껴지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화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한잔 하시고. AI 관련된 거라서 제가 보고서 같은 거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 아주 열심히 서치를 했네. 2026년 월터스 글로어라는 곳에서 법률 전문가가 92%가 이미 업무에서 AI를 쓰고 있고 62%는 AI 덕분에 주당 업무의 6%에서 20%를 절감한다고. 근데 그거는 미국 기준이겠지? 근데 이거는 미국. 우리나라는 아직 통계가 없나? 우리나라 변호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한데 저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걔한테 제 서면을 다 맡기고 이러지는 않아요. 분명히 의뢰인분들이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수임료를 주고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딸깍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도 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면 안 되죠. 서면 초안을 아예 그 친구한테 다 맡긴다거나 이런 거는 아직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이제 맡기는 부분은 리서치하는 거. 어떤 법리나 어떤 판례가 이용이 되면 좋을지 이런 거를 처음부터 논리 구조를 짜기 위해서 리서치하는 거, 이거를 조금 사용을 하는 편이고, 제가 뭐가 조금 약하냐면 대학교 때부터 과제할 때부터 나는 목차화 시키는 게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한테 시키니까 그걸 너무 잘해. 그래서 목차를 만들어주면 또 그 목차에 맞춰갖고 제가 다시 한번 내용을 다듬고 이러면서 저는 업무 효율이 엄청 올라간 거죠, 사용을 하면서.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어쏘로 일할 때 4년 전 막 이럴 때 맨 처음으로 챗GPT가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을 했을 때인데 그때도 일하기가 너무 싫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어쏘로 일할 때는 제가 막 사건을 70개, 80개씩 가지고 있고 이럴 때니까 너무 바쁜 거야. 그래서 얘가 딸깍 해가지고 고소장이나 이런 거를 써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무서우니까 이제 개인정보는 다 빼놓고 어떠한 상황인데 우리 의뢰인이 고소장을 한번 작성해줘 이렇게 했어요. 얘가 내 일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 기대를 하고 딱 넣었는데 경황을 설명한 거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인 거야. 그래서 그때 그렇게 써보고 나서 아직 멀었구나. 그래서 아직 변호사가 대체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한 3, 4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체감을 하기에도 엄청 발전을 했어요. 제가 최근에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실무에 있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판사나 검사들도 죄수관계를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얘네가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서 검토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쓰면서 계속 체감이 돼요. 그 수준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다 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근데 질문이 뭐였지? 아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법률 특화 AI는 리서치랑 문서 작성이랑 뭐 요약이랑 서신 작성 이런 거에 많이 쓰이는데 이게 어쏘 변호사들이 보통 하는 일이잖아요. 맞아. 그거에 대해서 나도 친구들이랑 많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결과에서도 나타나지만 제 체감상 제 주변의 변호사들도 굉장히 많이 요새 쓰거든요. 특히나 우리는 많이들 쓰는 제미나이, 챗GPT
GPT, 클로드 이런 거를 쓰진 않아요. 나는 일상생활에서 제미나이한테 엄청 의존하고 있긴 한데 근데 업무에 그거를 사용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진짜 큰일이 나는 거니까 그런 데다 쓰진 않는데 근데 변호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슈퍼로이어라든지 웰박스 AI라든지 이런 특정한 변호사들이 사용을 하면 훨씬 편한 도구들이 있는데 걔네는 왜 사용하기가 좋냐면 자체적으로 본인들의 학습에 사용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좀 보호해주는 정책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 업체들이 자기 자체적으로 하급심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판례 리서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습 변호사님들이나 완전 전연차 변호사님들이 하시는 역할이 원래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상 AI가 대체를 하고 있는 거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수습 변호사님들은 우리가 가르쳐야 할 의무도 있단 말이에요. 수습이라는 거 자체가 그냥 허드렛 일하고 간단한 일하고 이게 아니라 저희가 가르쳐 가면서 이분이 어엿한 한 명의 어쏘 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의무도 있는 거잖아요. AI를 쓰면 이 친구를 가르칠 필요는 없잖아요. 쥐잡듯이 잡는 거지. 너 왜 없는 판례 만들어내냐라든지 아무렇게나 혼내면 되거든요. 근데 수습 변호사님한테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바로 블랙펌 되고 막 우리 막 로이너스에 평가당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수습 변호사님을 우리가 굳이 고용을 할 이유가 약간 없어진 느낌? 업소 변호사님 드리는 거는 좀 다른 문제기는 해요. 저희가 사건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우리가 그거를 다 일일이 재판 못 가고 조사 갈 몸이 없고 이렇다면은 좀 베테랑이신 분을 고용을 해가지고 사건을 맡겨드리고 이러는 거는 당연히 지금도 필요하지만 사실 단순하게 수습 변호사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수습 변호사님을 뽑을 필요는 전혀 없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올해에는 수습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어쏘 변호사님을 그래도 한 명 정도는 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같은 사건을 해도 판례 리서치나 이런 거를 이 친구한테 맡겨놓고 오타나 맞춤법이나 이 친구한테 맡겨놓고 하니까 같은 서면을 써도 그거를 쓰는 시간이 엄청 확 줄었어요.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수도 엄청 올라간 느낌? 변호사님이 AI를 활용하시면서 제일 많이 크게 업무에서 변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방향을 정하는 것 자체가 판례가 기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말로만 주장을 한다고 해서 설득력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의뢰인은 무죄 주장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데 판례들이 유사한 게 있는데 그게 다 유죄가 나왔어. 그럼 제가 의뢰인 말만 믿고 무죄 주장을 했다가 유죄가 나오게 되면은 반성의 여지가 없다 이러고 형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정확한 근거가 있으면 저는 의뢰인을 설득해야 되는 역할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 리서치가 가장 먼저고 사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서를 약식으로라도 먼저 만들어 놓는 게 우선인데 그런 거를 AI한테 맡겨놓고 그 판례가 진짜로 내 사건이랑 유사한 사건이 맞는지 내가 원하는 결과랑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게 맞는지 이런 거는 다 확인을 하긴 하죠. 맨 처음에 사건 검토하고 방향 정하고 이러는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일반인들도 AI를 활용해가지고 변호사 고용 안 하고 하는 사례가 좀 많이 늘고 있나요?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민사 사건 중에서 소액 사건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맡고 있는 소액 사건들도 있는데 변호사 선임 없이 본인이 서면 직접 내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서면을 보면은 아 이거는 좀 AI를 돌렸구나 싶은 서면들이 너무 많아요. 당사자 소송이면은 대부분 AI를 돌려서 요새 서면을 내시는 것 같아. 어디에서 느껴지냐면 강조할 때 결별 이거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판례 같은 경우에도 나는 그 서면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니까 그 판례가 어떤 판례인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판례를 데이터베이스 이런 데다가 검색을 했는데 안 나와. 그래서 이 사이트에만 없는 건가? 여러 군데에서 검색을 해봐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건 없는 판례인 거야. 그런 케이스가 실제로 한 두세 번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판사님들이 성명이라는 걸 하세요. 판사님들이 어떠한 거를 해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거든요. 상대방한테 성명 내려온 거를 보면은 판결문 전문을 내라 이렇게 내려와요. 그 판결문 전문을 네가 찾지 못하면은 그 판결문을 이 서면에다가 쓰게 된 경위까지 설명을 해라. 솔직히 말하면 판사님이 그게 AI 돌려가지고 나온 거라는 걸 아시고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그 경위까지 설명을 해라 이러면서 성명을 내리는 케이스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판사님들 입장에서도 그런 서면을 너무 많이 받아보시다 보니까 약간의 짜증이 들어가시는 거죠.
당사자 소송을 하시더라도 AI가 써준 서면이 진짜 맞는 서면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변호사는 그냥 단순히 이제 법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의뢰인이랑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공감도 필요하다 보니까 맞아. 그 부분은 AI가 대체할 수 없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남편이랑도 많이 대화를 나눠요. 왜냐면 남편도 회계사니까 회계사도 AI로 대체될 수 있다라고 되게 많이 얘기가 나오는 직업군이잖아요. 되게 많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 클라이언트와 감정적 공감이나 소통뿐만 아니라 책임질 사람이 필요해. 남편은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감옥 갈 사람 필요하다.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도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뭐 항소를 하든 항고를 하든 이의 신청을 하든 그 추후에 스텝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AI로만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 잘못된 방향성이나 잘못된 서면을 써줬을 때 걔한테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가 없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의뢰인과의 감정적인 소통, 공감, 대응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진짜 현실적으로는 뭐냐면 형사사건에서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들이 아직은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얘네한테 시켜보잖아. 가장 큰 예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 예를 들어서 피해자 증인신문을 한다고 하면 피해자의 감정을 건드리거나 압박을 해가면서 질문하는 기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같은 질문을 뉘앙스를 바꿔가면서 여러 번 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이 사람을 흔들어 놔야 되는 것도 필요한데 이거를 AI가 증인신문을 써줄 수는 없거든요. 근데 내가 한번 시켜보기는 했어. 증인신문 사항 써달라고. 얘가 얼마나 하는지가 궁금해서 전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질문들만 뽑아주더라고. 아직까지는 기록을 샅샅이 읽고 진술에 모순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심리적으로 흔들어서 파고들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거, 그리고 그게 현장에서 피해자의 반응을 보고 피드백하듯이 대처해가지고 다른 질문을 하는 거, 거기에서 또 반복적인 질문을 꽂아 넣는 거, 이런 거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눈빛이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말이 미묘하게 바뀐다든지 이런 거를 캐치하는 능력은 안 되니까. 오늘 법조계에서 현재 AI의 사용과 전망이 어떨 것 같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러프하게 다뤄봤는데, 사실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저 역시 체감하면서 느끼고 있는 게 상당히 있고 실제로 불안감도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 이 측면 때문에 정말로 대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뢰인이랑 소통할 사람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완전히 대체는 어렵겠지만 그 자리가 현저히 줄어들겠죠. 제가 AI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의뢰인들을 속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효율적인 툴이고 잘 사용만 한다면 시간이나 비용을 현저히 줄어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AI 공부를 하고 있고 AI를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으면서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하고 있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제가 2번, 3번 체크를 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AI를 이용을 해서 효율을 높인 변호사를 찾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다룬 내용 재밌고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실전 변호사 채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